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성환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이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정치적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새로운 이사장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며칠 만에 조례 수용이 어렵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1981년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걸기문을 배포했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용광로가 앞으로 매주 목요일 밤 9시 생방송됩니다. 오늘은 정율성과 홍범도 장군 등 이념 논쟁을 주제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윤영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출연합니다. 광주 동구청장을 지냈던 김성환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는데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데요. 김성환 이사장은 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된 상태여서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환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당원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삭발식을 통해 동조 투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환경공단 이사장 사직 이유입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2016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된 김성환 이사장은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직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사퇴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작년 이사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다음 총선 출마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1년짜리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곳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당시 김성환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출마 생각이 없고요. 이사장이 임명되면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책임, 성실히 다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임기 3년 채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성환 전 이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답했을 뿐 총선을 나가지 않겠다고 답한 적은 없다며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임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피임명권자의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정치인의 행보 때문에 광주시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새로 찾아야 하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다시 해야 하는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율성과 홍범도 장군 등 이념 논쟁을 주제로 한 생방송 토론이 오늘 저녁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오늘 저녁 8시 50분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에서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과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출연해 정율성,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이념 논쟁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듣습니다. 개편을 맞아 매주 목요일 저녁으로 방송 시간을 옮긴 시사용광로는 호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한선 교수가 새롭게 진행을 맡아 오늘 첫 방송됩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물론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 없습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있는데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풍이 불어들면서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요 내용 등을 결정하는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부결 없이 모든 개발 안건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자본과 이권의 흐름을 결정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심의 내용이 즉시 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어떤 이유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알기 힘든 구조인데 이 때문인지 지난 14년 동안 부결 안건은 0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 도심난 개발의 근본 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에 있다고 본 광주시의회는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를 어제 의결했습니다.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이 다뤄질 때마다 반복되던 밀실심의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개발, 도시공간의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갑자기 이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조례 의결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각에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달 법제처에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지를 물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 공개 원칙을 강행으로 규정한 이번 조례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른바 거부권을 뜻하는 제2요구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에서의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2요구권 발동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과 휴일을 거치는 동안 광주시의 입장이 급변한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결과는 상임위 통과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의 대응을 좀 미흡하게 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도심 난개발의 제어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조례가 광주시의 뒤늦은 발목 잡기로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영상이 외부로 반출되진 않을지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들의 걱정도 많은데요. 민간업체들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 5년 전 이곳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대리수술한 혐의로 의사와 함께 구속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찍은 영상으로 환자들이 알지 못했던 수술실의 내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경우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보안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료기관 장들이 져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모두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기술을 개발해 대신 나서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설치된 CCTV로 녹화된 영상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설치 비용은 수술실 2개당 약 500만 원,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절반을, 나머지는 병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혹시 탈취가 되더라도 이 영상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상 구현이 제대로 안 되고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영상, 즉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환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할 하나의 안심책이 된다는 겁니다. 요새 의료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입증을 자료도 없잖아요, 환자들은. 근데 그런 걸 녹음을 해주면, 녹화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거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미 헌법 소원을 낸 의사협회는 만일 일어날지 모르는 사후 문제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게만 지나치게 쏠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치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그것을 유출됐을 때 그걸 책임지는 것까지 모두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더 과중한 업무. 새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광주에서만 모두 84곳. 이 중 30%는 아직 CCTV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석 달 가까이 총파업을 이어가던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재에 나선 광주시가 한 달 안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파업을 멈춘다고 해서 임금 협상 문제 등에 대한 투쟁이 끝난 건 아니라며 일을 하면서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걸기문을 배포했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이명실 판사는 지난 1981년 5월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하구 5월 걸기문 700장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5살 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정 씨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체전의 개회식과 폐회식,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될 목포 종합경기장이 완공되는 등 시설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에서는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함께 육상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장 건설 공사는 지난 2018년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44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위대한 목포와 전남을 만들어가는 미래 희망체전이 될 수 있도록 온 시민 여러분, 온 도민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연면적 26,468제곱미터로 주 경기장은 지상 3층 16,000여 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학을 형성한 지붕과 화합과 미래를 상징하는 열린 경기장 컨셉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천연 잔디구장과 구레인의 육상 트랙이 갖춰져 있는 공인 1종 육상 경기장으로 조성됐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전국 최초 구레인 트랙과 육상 양방향 스타트, 각종 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전국 최고의 경기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전남 지역 사회단체들은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최종 평가만을 남겨놓고 있던 광양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양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연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광양시가 역점을 둔 분야이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문화가 광양에 형성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관광객들이 관광만 보고 온 게 아니고 문화도 보고 올 수 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 평가를 기다리고 있던 예비 문화도시는 광양시를 포함해 16곳.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지자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국비를 지원하겠다며 오는 11월 중순까지 전국 지자체들의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를 비롯한 예비 문화도시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과 다시 경쟁을 해야 하고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춰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를 부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의 앵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시에 국한되는 게 아닌 인근의 도시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 정부 흔적 지우기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올 연말까지 13곳의 문화도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2달 남짓의 행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디자인진흥원은 국내외 주요 인사와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디자인 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낙원 홍익대 교수가 총감독을 맡은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850여 명의 디자이너와 작가의 작품 2,7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 전시는 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4개 전시관에 마련됐고 특별전과 부대 행사 등이 오는 11월 7일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을 신축하고 보증금 없이 한 달에 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단위 지자체에 2035년까지 1년에 최대 200호씩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의 총 인구수는 181만여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청년 인구 6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대전시를 서울이나 제주, 세종처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전시를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 만들자는 건데요. 특별자치시로 지정되는 것도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에는 50년 역사를 지닌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 도시라지만 지난 2021년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은 46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쳤습니다. 대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있지만 정작 사업화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경제와 이런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거점 도시로서 대전시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권한으로 규제를 풀어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를 실증과 창업의 도시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제약 요건들을 없애고 또 지원 제도는 많이 강화하면서 지역의 과학기술이 지역에서 창업돼서 대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내년 4월에 열릴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아직 지역 의원들과 교감이 없었다며 총선 이후 대전시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랑은 아직 그에 대해서 노려본 적은 없고요. 총선이 끝난 과정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시장이 주도해서 할 생각입니다. 최근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됐고
충북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대전만의 논리를 개발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모두 중도 사퇴하는 파행을 겪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배우 송강호와 주윤발을 전면에 세우고 다음 달 4일부터 영화의 바다로 나섭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영화제의 호스트를 맡아 국내외 초청 영화인들을 맞이하고 홍콩 배우 주윤발 씨는 처음으로 부산영화제를 찾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남휘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의 축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화려한 영화의 바다로 출항합니다.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모두 공석인 파행 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알리는 역할을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송강호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영화제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개막식 호스트로 송강호 배우가 올해 개막식을 참석해서 여러 영화인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부산영화제와 인연이 없었던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주윤발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과 자신의 대표작 특별기획 참여를 위해 처음으로 부산을 찾습니다. 젊음 넘치는 영화제답게 개막작은 한국의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한국이 싫어서가 공개되고 폐막작은 유덕화 주연의 중국 코미디 영화의 황제가 선보입니다.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영상 거래 시장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은 이미 참가 신청에서부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35%나 더 늘어나 전시장을 모두 채우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온 그 구성원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그 영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크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69개국 209편을 포함해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 등 모두 269편의 영화가 시내 4개 극장 25개 상영관에서 영화 팬들과 함께합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분리한 광주연구원이 어제 개원식을 갖고 지역의 미래발전 전략 구상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옛 광주 그린카 진흥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광주연구원은 서남권 중심도시 발전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치국 초대 광주연구원장은 가칭 광주정책포럼과 융복합 연구 협력 체계인 싱크넷 등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내일 도시, 삶의 질이 높은 건강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물론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은 없겠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도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도 낮 기온 32도까지 치솟겠고요.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흥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에서도 32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면서 일교차 12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특히 남해 서부 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되는 30도 안팎의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